타임 효슈이.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냐면 제가 한 5, 6년간을 서비스직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관리직을 서비스업이면서도 관리직을 하면서 40명에서 50명 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면접도 많이 보고 또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초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을 만한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요. 여자분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남자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일단은 그러니까 서비스직을 좀 경험을 해봐라. 첫 번째 알바를 시작한다면 돈만 생각하면 뭐 적게 일하고 돈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에서 서비스업, 고객을 응대하는 곳을 처음에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자분들 보면 제가 진짜 대학교 막 들어간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생으로 이제 면접해서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안녕하세요. 뭔가 우리 집 귀한 아들 버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집 귀한 아들. 엄마한테 하나도 없고 둘도 없는 귀한 아들. 그런 아들 버전으로, 민간인 버전으로, 안녕하세요. 네네.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목소리 톤도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장 효율적으로 덜 에너지를 쓰면서 말하는 어떤 어투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왜 우스갯소리로 뭐 올리브영을 가면 어떻게 말을 한다더라.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를 가면 알바생들이 이런 투로 말하더라. 이런 것처럼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매번 새롭게 말한다기보다는 입에 붙어서 어떤 쪼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고객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애티튜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라던가 공포심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물론 요즘 MZ세대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알파세대 분들이라던가 어렸을 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했고 자기 의견을 많이 표명하는 것들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뭐 사람 대하는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면 어린 사람들이 또 사람을 대하는 걸 또 되게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에 전화 포비아,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 걸 무서워한다던가 뭔가 그냥 카톡이나 뭐 문자로 하는 게 편한지 전화하는 거 힘들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를 처음 딱 들어가다 보면 신입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전화 받기예요. 띠링띠링 오면 어떡해요? 이래요. 전화 받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전화 땡겨 받았습니다. 아니면 뭐 저 대신 받았습니다. 뭐 이런 전화를 받는 이런 것들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받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좀 한다면 저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해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서비스업에 맞게끔 꾸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본인 자신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프랜차이즈라던가 뭐 좀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좀 규모가 크고 그 내부의 시스템이 좀 정착화되어 있는 곳들을 들어가면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지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직장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학업과 병행하는 그 아르바이트의 경력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면접을 볼 때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대해보고 큰 공간에서 서비스업을 경험을 하다 보면 본인이 조금 더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들도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약간 직장 생활처럼 조금 경험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사람 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본인이 현업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사회생활을 할 때 처음 들어온 신입분이 뭐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뭐 예를 들어 고객센터에서 뭐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해봤고 아니면 뭐 CS 경험이 있는 분이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해봤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확실히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서 그 다르더라고요. 한 분은 이미 고객과 응대, 전화 응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두려움 없이 다른 타 부서랑도 뭐 협업을 할 때나 이제 뭐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 사회 초년생 아니면 뭐 대학생 분들에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미래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가 어떤 훈련이 될 만한 자리는 어떤 곳이 있는가, 어떤 것들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좀 청년분들이 제가 주변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젊은 친구들을 관리하는 주변 지인분들을 보면 요즘에는 약간 권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일을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는 이직 확인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계약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던가 아니면 1년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더 못하겠어요. 그냥 다른 데 갈게요. 이렇게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약속이잖아요. 뭐 6개월이든 12개월이든 어떤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3개월 만에 힘들다고 이제 나가면서 이직 확인서 좀 써주세요. 왜 써달라고 하니? 라고 하면 다른 곳에 이직 3개월 정도 한 다음에 그 실업급여 받으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업급여가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물론 뭐 돈으로 생각했을 때는 놀면서 돈을 버니까 뭐 좋을 수 있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돈은 누군가가 벌어서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는 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돈을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경험하는 작은 아르바이트라 도 본인이 거기서 충분히 빼먹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충분히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정했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업은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